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우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관리회계의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유경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나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인데요. 자, 우버는 그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운송업체로 거듭났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한 대 호텔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힐튼과 같은 큰 숙박업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버의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하고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우버인데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트래비스 켈러릭이라는 분이 창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 시작한 게 바로 우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버는 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자, 우버 블랙, 우버 X, 우버 택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버 블랙은 이제 고급카예요. 고급 렌터카 업체랑 연결해서 좀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요. 우버 X는 이제 우리 일반 자동차들하고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게 우버 X라고 보시면 되고, 우버 택시는 이제 우리 그 기존 콜택시 서비스 해주는 게 바로 우버 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버는 일단 그 우버 기업의 그 소유로 어떤 그 자동차라든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그 폰으로 그 승객하고 운전기사를 그냥 연결만 해주는, 자, 이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시를 소유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없다는 거죠.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따 설명드릴 그럼 고정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일부 고정원가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량의 고정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우버 같은 그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결제는 대신에 그 우버의 앱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버 서비스의 핵심적인 또 수익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버한테 가장 큰 비용은 앱 개발 비용 정도인데, 앱 개발 비용은 그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고정 원가를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버의 그 수익 모델을 보면 주로 이제 수수료 수익으로 가는 건데요. 결제 금액의 한 20% 정도를 수수료 수익으로 받는 게 우버의 수익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요금은 날씨, 시간, 요일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으면 8,000원은 해당되는 운전기사가 갖는 거고요. 2,000원만 우버가 가져가는 겁니다. 결제 금액의 2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10,000원이 원래는 들어와서 8,000원을 다시 그 운전기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해당되는 결제 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20%가 우버가 가져간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결제 금액의 80%를 해당되는 운전기사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변동원가라는 겁니다. 변동원가. 그러면 우버 같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차라든가 또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구입을 해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결제 금액의 80% 정도로 변동원가 개념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우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때는 자, 이러한 원가 구성의 어떤 기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버의 성공은요, 자, 2016년도 3월 달에 아까 2010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한 5년, 6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3월 달에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라고 합니다. 625억 달러라면은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냐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포드라든가 GM 같은 경우 그 당시의 기업 가치가 각각 524억 달러와 471억 달러라고 하니까 우버는 설립된 지 한 5, 6년 만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드나 GM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서 지금 이 보시는 요 분이 2008년도에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만든 개념이 바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에요. 공유경제는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생산된 또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눠 써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떤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공유경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요즘 공유경제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설명드린 우버는 이제 승차를 공유한다면 숙박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설명드린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게 또 집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리퀴드 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고요. 재능기부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능 공유하는 사이트가 태스크래빗이고요. 또 금융공유라고 해서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조금씩 모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공유경제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직접 구입을 했어야 되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이미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고정원가를 줄이고 변동원가로 변환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이 바로 공유경제 모델이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개념을 알아야 이런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변동원가가 무엇이고 고정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비, 고정비 또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라고 하는데요. 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분야는 주로 플래닝 쪽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계획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원가가 변동비와 고정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변동비와 고정비,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원가 행태란 말부터 좀 정리하시는데요. 원가 행태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관련 범위라고 돼 있죠. 어떤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 조업도가 변동한다. 자, 조업도라는 게 뭐냐, 조업도. 조업도는 그 생산 능력의 이용 정도라고 해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생산량이죠. 물건의 생산량이라든가,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기계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수량, 시간, 뭐 이런 걸 우리가